네, 그 다음 문법 들어갈 건데요. 문법은 두 개, 접속사 whether, if, 그 다음에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이 두 가지를 들어갈 거예요. 그 접속사하고 뒤에 보통 주어 동사가 오게 되면 이거를 통틀어서 우리가 부사절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보충 설명해주는 절이죠. 그쵸? 아니면 얘 합쳐가지고 목적절 놓을 수 있고요. 그쵸? 그래서 보면 I didn't know whether or if I really enjoy it. 얘 보게 되면 whether, if가 뜻하는 거는 뭐뭐인지 아닌지야. 그냥 보통 양보라고 얘기해요. if가 만약에 뭐뭐라면이라는 뜻도 있지만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whether 같은 경우를 서술형에서 하면 좀 많이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 whether하고 이 whether를 헷갈려요. 얘는 whether, 그래서 weather, 얘는 weather. 더 짧죠? 얘는 날씨였고 얘는 뭐뭐인지 아닌지죠. 그래서 I didn't know whether or if I really enjoy it. 나는 didn't know, 몰랐어. 뭐인지 아닌지 내가 정말로 그것을 즐기는지 몰랐어. 그치? He wants, 그가 원해 to know, 아는 것을 원해. 그쵸? want 다음에는 무엇을 원하는지가 뭘로 와요? 투부정사로 무조건 와야 돼요. knowing이라는 동명사 안 돼요.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죠. 뭐뭐 하다에서 알다에서 아는 것이라고 바꾸는 거죠. 그래서 품사가 동사에서 명사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그런데 투부정사는 보통 원래 동사의 형태도 갖고 있기 때문에 투부정사 뒤에는 보통 블라블라를 많이 데리고 와요. 그래서 I want to know, 내가 원해, to know, 아는 것을 whether or if she likes flowers. 그는 원해, 알기를 원해. 그녀가 꽃을 좋아하는지 아닌지 알기 원하는 거죠. 그래서 명사절을 이끄는 whether, if고요. whether가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도 다 해요. 그러니까 명사절이에요, 얘가. whether 같은 경우는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에 다 들어갈 수 있지만 보통 if는 목적어 역할을 대부분 한다. 목적절로 들어간다. 이거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whether, 주어 자리에 whether 시작할 수 있고 whether 주어 동사 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 동사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주어 오고 동사 오고 목적절 자리에 whether 와가지고 쭉 명사절 그 다음에 이 형식의 보어 역할로 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 형식의 보어 역할로 올 수도 있죠. 근데 if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목적절로서만 쓰인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whether 보면은 주어에서도 쓰이고 여기 보어 자리죠. 그쵸? 이 형식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목적절 자리죠. 한번 볼까요? 얘는 is가 있고 whether she will come is important to me.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 she가 will come 그녀가 올 건지 안 올 건지는 이다. 중요한 이다. 뭐 왜 중요해요? to me 누구한테? 나에게 중요해요. 그쵸? The question is whether we have enough time. 그 질문은 이다. 뭐이다? 뭐뭐인지 아닌지 우리가 have 가지고 있는지 enough time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가 문제이다. 그쵸? I wonder 나는 궁금해. 얘는 무엇이 궁금한지 목적어 자리죠? 목적절이죠? whether or if 여기서는 if가 쓰이죠. 목적절이니까 he knows about the news. 그가 알다. 뭐에 대해서 알아요? 그 소식에 대해서 아는지 모르는지 궁금하다. 그쵸? 근데 목적어가 그냥 일반 목적어도 있지만 전치사의 목적어가 있잖아. 근데 전치사의 목적어는 if를 쓰지 않고 무조건 누굴 쓴다? whether만 가능하다.
그죠? I'm thinking, 난 생각 중이야. about whether 뭐뭐에 대해서. 여기 전치사잖아요. 그쵸? 여긴 if 못 온다고. 인지 아닌지. I should go. 내가 가야 하는지. The party. 내가 그 파티에 가야 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나는 생각 중이다죠. 그 다음에 I'm thinking about if I should go to the party. 하면 if가 왔지. 그럼 얘는 뭐다? 틀리다. 그럼 얘가 문제에서 많이 나오겠죠. 전치사 뒤에는 whether 하고 if가 있을 때 if가 오면 무조건 틀리다. 그쵸? 그 다음에 의문사가 오는 직접 의문문이 더 큰 문장의 일부로 쓰일 때 접속사 whether or if를 사용해서 간접 의문문으로 나타낼 수 있어. 무슨 뜻이냐? Do you know? 너 알아? Is the movie interesting? 이 두 문장을 합친 거지. 이거 우리 배웠었어요. 너 아니? 그 다음에 이 문장이랑 is interesting이죠. 뭐뭐이니? 그 영화가 interesting, 즐거운이니? 그러니까 재밌는이니? 이거 두 개를 합쳐서 Do you know whether or if? 그거 알아? 얘는 목적절이죠? 뭐뭐인지 아닌지 The movie is interesting. 이렇게 간접 의문문 우리 배웠었잖아. 그쵸?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 키포인트야. 그래서 명사절 접속사 whether or if가 이끄는 절에 or not을 쓸 수 있어. 뭐뭐인지 아닌지. 그런데 이런 형태. 맨 뒤에 가서 whether if 쓰고 맨 뒤에 가서 붙는 형태. 오케이. 가능해요. able. 그 다음에 바로 whether or not. 이렇게 되는 형태. 오케이. able. 가능해요. 근데 if일 때는 if or not 하게 되면 안 돼. 쓸 수가 없어. 그치? if 하고 쭉 주어 동사 오고 그 다음 마지막에 or not은 쓸 수 있어. 근데 바로 if or not은 쓸 수 없어. 붙여서는. 근데 whether or not은 쓸 수 있어. 이해되죠? 그럼 이거 시험 나오겠니? 안 나오겠니? 나오겠죠. 다시 명사절 접속사 whether or if 이끄는 절에 or not을 쓸 수 있는데 whether이나 if 주어 동사 오고 목적절 오고 그 다음 맨 끝에 or not을 쓸 수 있어. 그 다음 whether or not을 바로 whether 하고 붙일 수 있어. 근데 if하고 or not은 바로 붙여서 쓸 수 없어. 이해됐죠? 그래서 I want to know whether or if the girl likes Chinese food or not. 그 다음에 I want to know whether or not the girl likes Chinese food. 가능해. 하지만 I want to know if or not the girl likes Chinese food. 이거는 쓸 수 없다는 얘기야. 그럼 이게 꼭 시험에 나오겠죠. if or not은 같이 쓸 수가 없다. 그쵸? 그 다음에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이거 엄청 많이 나왔어요. 여기서 이제 뒤에 가보면 알겠지만 투부정사는 명사적 용법, 그 다음에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이 다 나와. 이거 엄청나게 반복했었어.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거지. 밑줄 친 부분의 용법이 나머지의 다른 것은 그래서 얘가 명사적 용법인지 형용사적 용법인지 아니면 부사적 용법인지 그럼 이거를 다 알아야 된다는 거잖아. 그쵸? 그럼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투부정사는 맨 처음에 생겨난 이유가 명사는 이름이잖아. 이름은 새로운 게 태어날 때마다 만들어질 때마다 계속 새로운 이름을 만들어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터져버리는 거지. 근데 미국 애들은 집시 애들이 많았기 때문에 새로운 단어들을 계속 머릿속에 넣는 걸 귀찮아했어.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 기존에 있던 단어에서 형태만 약간 바꿔서 얘를 명사처럼 쓰자라는 거야. 그래서 뭐냐? 선택한 방법이
동사에다가 앞에 to를 붙이면 얘가 뭐뭐 하다라는 동사에서 뭐뭐 하는 것이라는 명사 형태로 바뀐다는 거지. 품사가 동사에서 명사. 이게 처음에 to infinitive, 투부정사가 생겨난 이유야. to infinitive라고 하는 건 infinitive가 무한한이잖아. 그치? 근데 infinitive 하면 to 뒤에 정해지지 않을 정도의 많은 단어들이 오면 걔가 뭐처럼 쓰인다? 명사처럼 쓰인다야. 이거 다음에 나중에 생겨난 게 동명사인데 이걸 프래키즈 문법 또는 패밀리 문법이라고 했었어. 그래서 이거를 바로 뭐뭐 하는 것을 할 때 얘를 투부정사의 명사적 문법이라고 해요. 동명사는 동사 원형의 ing죠. 그럼 명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다 들어가. 그러면 명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 주어, 동사, 보어나 목적어, 그 다음에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럼 명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주어, 보어는 또는 목적어, 또는 전치사의 목적어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 그러면 얘가 만약에 sleep이야, sleep. 자다야. 자다는 동사 자리에만 넣을 수가 있잖아. 그쵸? 자다는 동사 자리에만 넣을 수 있죠. 근데 얘를 to sleep으로 바꾸는 순간 어떻게 돼? 명사 자리에 올 수도 있고, 주어 자리에 올 수도 있고, 보어 자리에 올 수 있고,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고,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sleep일 때는 동사 자리에 올 수 있지만 이런 거지. to sleep. 자는 것은 is important. 중요하다. 그쵸? 주어 자리 왔죠? 자는 것이니까 명사처럼 쓰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보어 자리에 오는 거. She looks like 이렇게 She looks like to go there. 보면 그녀는 뭐뭐처럼 보이자. 이 형식 동사죠? 그러니까 주어, 동사. 그 다음에 여기가 보어 자리죠. 가는 것이라는 명사가 왔죠? 저기에 가는 것처럼 보이다 라고 보어 자리에 올 수도 있고요. He said, 그가 말했어. 그가 말했어. 자는 것을 말했어. 그치? 뭐 자는 것? 일찍 자는 것은 is important 해서 목적어 자리에 올 수도 있죠? 그런데 얘가 못 오는 자리가 있어. 어디? 전치사의 목적어인 투부정사가 못 와. 그래서 생겨난 게 뭐야? 동명사야. 얘는 to sleep으로 했었던 걸 sleep에서 ing를 붙여 sleeping 해놓고 얘를 뭐라고 하는 거야? 자다에서 자는 것. 왜 전치사 뒤에 투부정사가 못 오냐면 앞에 있는데 겹쳐지잖아. 그럼 못하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대신 누굴 넣어준 거야? 동명사라는 문법을 하나 더 만들어. 그래서 여기에는 이렇게 오자. 그러면 동명사는 마스터키야. 주어 자리에도 올 수 있고, 보어 자리에도 올 수 있고, 목적어 자리에도 올 수 있고,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도 올 수 있는 거지.
뭐 이거는 쭉 가보시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명사적 용법으로 생겼는데 언어는 계속 발전을 하잖아. 그래서 얘가 쓰다 보니까 명사적 용법 외에도 다른 걸로도 쓰이더라고요. 뭘로 쓰이느냐? 첫 번째 아까 전에 뭐뭐 하다에서 뭐뭐 하는 거 명사적 용법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형용사적 용법이야. 그러니까 원래 있던 동사를 뭐처럼 쓰겠다? 형용사처럼 쓰겠다. 그럼 형용사의 기본적인 역할은 뭐야? 명사 수식이야. 명사를 꾸며주지. 그쵸? 그럼 명사를 수식해주는데 이 명사 같은 경우에 일반적인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거 외우라고 했어. cold water to drink. 물이야. 명사죠? 어떤 물이야? 시원한 물이야. 일반 형용사는 앞에서 꾸며줘요. 그런데 형용사, 투부정사의 형용사는 뒤에서 꾸며줘요. 마실 물, 뭐뭐 할, 뭐뭐 하는. 차가운 물, 마실 차가운 물이 되겠죠. 근데 뭐뭐 some, 뭐뭐 body, 뭐뭐 one 같은 some, 뭐뭐 thing. something, somebody, someone, anything, anybody, anyone 같은 부정대명사. 부정대명사라는 건 someone, something, 무언가라고 하면 그 무언가가 정확하게 뭔지 정해지지 않았죠. 그래서 이런 것도 부정대명사라고 하는데 보통 부정대명사는 일반 형용사도 뒤에 와요.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something이죠. 어떤 것이죠. 어떤 거냐면 cold something이야. 시원한 어떤 거야. 그쵸? 근데 어떤 시원한 어떤 거야? to drink. 마실 시원한 어떤 거야. 그래서 부정대명사는 일반 형용사가 앞에 오고 투부정사의 형용사가 그 뒤에 온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울 게 이거고요. 그러니까 which가 주어가 들어갈 주어나 보어나 목적어나 여기 아닌 이상 형용사적 용법이나 부사적 용법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명사 뒤에 오게 되면 얘는 대부분 형용사적 용법이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부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목적, 가장 많이 쓰이는 거야. 뭐뭐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감정의 근거, 감정의 원인. 이거 다 적으셔야 돼요. 세 번째가 판단의 근거. 네 번째가 결과. 그래서 보통 뭐가 있냐면 I went to the church to see her. 이러고 하면 I went, 내가 갔어. 어디로 갔어? church로 갔었어. 여기서 가는 것이 맞을까? 갈 교회가 맞을까? 볼 교회가 맞을까? 아니면 보기 위해서가 맞을까? 보기 위해서죠. I went to church to see her. 그녀를 보기 위해서 내가 교회에 갔어. 감정의 원인은 앞에 감정 형용사가 와요. 그 뒤에 써주면 돼요. I was sad. 감정 형용사 왔죠? To see the news. 내가 슬픈 감정을 느꼈어. 뭐 해서 봐서 그 뉴스를 봐서 보게 되어서. 그쵸? 감정이 원인이죠. 감정이 일어난 원인. 그다음 판단의 근거. She must be smart to solve the problem. Easily. 그는 must be smart. 그녀가 똑똑한 게 틀림없어. 뭐 하는 걸 보니? To solve the problem easily. 그녀가, 이건 판단했죠. 그녀가 똑똑한 게 틀림없다. 뭐 하는 것을 보니까 내 판단의 근거죠.
푸는 것을 보니까 뭐를 불러요? The problem. 그 문제를 푸는 걸 보니까 쉽게 푸는 거 보니까 그녀가 똑똑한 게 틀림없어. 판단의 근거로 쓰일 수 있고요. 근거는 일단 맨 처음에는 보통 grow라는 단어가 써요. 명동사 써요. 내가 자랐어. grew up to be the doctor. 내가 자라서 그 결과 뭐가 됐어? To be the doctor. 의사가 됐어.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문제들에서 솎아내는 것들을 할 거고요. 지금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일반 형용사는 명사 앞에서 수식을 해주는데 투부정사는 명사나 대명사 뒤에서 수식을 해준다는 거지. 그래서 I don't have time. 나는 없어. 시간이 없어. 어떤 시간이야? To play. 놀 시간이야. With you. 너와 놀 시간이 없어. 그쵸? 그래 형용사와 투부정사가 동시에 대명사를 수식할 경우에는 형용사, 명사, 투부정사 아까 전에 cold water to drink처럼 그쵸? Please 제발 bring me 가져다줘 bring 빌려주다죠? 빌려줘 얘는 동사가 원형이 맨 앞에 오면 명령문인데 please가 들어오게 되면 좀 젠틀하게 부탁하는 틀로 바뀌죠. Please bring me 나에게 빌려줘 무엇을 빌려줘? Some interesting books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사용식이죠? 빌려주다 얘는 수요동사일 거고요. 어떤 책이야? 읽을 책 interesting은 앞에서 꾸며주죠. some도 앞에서 꾸며주죠. to read는 뒤에서 꾸며주죠. 어떤 책이어도 되고 흥미로운 책이어도 되고 어떤 흥미로운 책이어도 돼. 다 책을 꾸며주는 형용사예요. 그리고 to read도 뒤에서 꾸며주는 형용사고요. 그 다음 투부정사의 수식을 받는, 그러니까 꾸밈을 받는 명사구나 대명사가 투부정사에 이어지는 전치사의 목적어일 경우에는 투부정사 뒤에 전치사를 써야 돼요. 무슨 뜻이냐? 말이 겁나 많은데 My mother had 3 cats to take care of. 나의 엄마는 가져. 뭐를 가져? 3 cats. 3마리의 고양이를 가지고 있어. To take care of. 뭐뭐 할이죠. 그치? 뭐 할? 돌보게 될 이죠. 원래는 take care of 3 cats잖아. 그치? 근데 걔 그 전치사 뒤에 있는 애들 3 cats를 목적어 자리에 넣는 거지. 그리고 전치사의 목적어인 3 cats를 앞에다 넣어주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를 그 뒤에 써주는 거지. 이해됐어요? 다시 투부정사의 수식을 받는 명사구가 또는 대명사가 투부정사에 이어져. 그러니까 원래는 My mother had 3 cats. 그 다음에 she take care of 3 cats. 이 두 개를 합칠 수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 이거랑 she take care of 3 cats. or them 일 수도 있죠. 얘네들을 투부정사 뒤에 올 때 겹쳐지잖아. 앞에 있는 선행사랑 겹쳐지면 투부정사 앞에 있는 애들이랑 겹쳐질 때는 뒤에 전치사 뒤에 똑같은 애들을 지워준다. 이해됐죠? 같은 거 볼까요? I need a pen to write with. 내가 필요해. 한 펜이 필요해. 어떤 펜이냐면 쓸 펜이야. with 뭐로 쓸 펜이야? 뭘로 쓸 거야? 펜으로 쓰죠. 그쵸? 근데 이것도 어떻게 된 거냐? I need a pen. I write with a pen 이라고 해볼게요. 두 문장 합친 거야. 나는 펜이 필요해. 나는 써. 뭘로 써? 그 펜으로 써. 그러면 얘 옆에 펜하고 여기에 있는 펜하고 같잖아. 그래서 여기 합쳐질 때 주어 I 사라지고 I need a pen
그 앞에 뭐가 붙어요? to write. 쓸 펜인데 어떤 펜이야? with the pen인데 얘도 겹쳐지니까 없어져요. 이해됐니? 이거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오니까 별표 치시고. 뭐가 사라지는지 알겠죠? 그 다음 뭐뭐 thing 뭐뭐뭐는 body로 끝나는 대명사를 얘를 부정대명사라고 하거든요. 형용사와 투부정사가 동시에 수식할 경우에는 부정대명사 오고 형용사 투부정사 순으로 투부정사의 형용사 순으로 온다. 그래서 do you have anything cold to drink? 너 가지고 있어? 어떤 거? cold, 시원한 어떤 거? to drink, 맛이 시원한 어떤 거? 네, to drink cold로 오면 안 돼요. cold anything to drink로도 오면 안 돼요. I couldn't find, 내가 찾을 수 없어. somebody, 누군가를 찾을 수 없어. to share, 공유할. the rent, 뭐를 공유해요? 그러니까 집세를, rent비를 얘기하는 거죠. 집세를 to, share할 누군가를 찾지 못했다, 찾을 수 없었다 라는 뜻이죠. 이거 겁나 중요하니까 문제들 풀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